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9월 17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영빈관의 진실입니다. 영빈관의 진실. 민생으로 포장한 무속 프레임 걸기. 자,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어떤 외국 국가 원수나 기빈들이 왔을 때 사용을 할 영빈관 만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또 해외에서는 영빈관에 이 숙박 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장도 있고, 자, 그래서 그런 영빈관을 하나 번듯하게 한번 지어보자. 어차피 청와대에서 나왔고, 청와대에도 영빈관이 있지만 저도 이 청와대 영빈관을 풀 기자를 하면서 자주 갔는데, 영빈관 상당히 초라합니다. 그냥 큰 식당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외국에서 이야기하는 영빈관과 다르죠. 자, 그래서 영빈관을 신축하겠다. 이렇게 해서 878억 원, 878억 6,300만 원의 예산을 내년 예산에 끼워 넣었는데, 자, 그것이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철회를 했죠. 자, 물론 이 사전에 이 영빈관을 하면서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론화 과정, 그것을 거치지 않은 건 저도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할 필요는 있었다. 공간 건축을 할 필요는 있었다. 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이 세 가지 여기에 대해서 악의적인 프레임을 재빠르게 아주 설치를 했습니다. 재빠르게 악의적 프레임을 설치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쩌면 이것 때문에 긴급하게 이것을 철회를 했을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어제 금요일 갤럽 기준으로 다시 30%대를 회복해서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에 민주당이 이것을 또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프레임을 설치를 했고, 최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본인이 기소가 되고 하니 김건희 여사 특검, 김건희 특검으로 맞불을 놨죠. 자, 그런데 이 영빈관 이야기에 또 무속 프레임,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무속 프레임까지 걸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것을 신속히 철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도 사실 있습니다. 이 영빈관이 과연 영빈관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 물론 사전에 공론화 거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그리고 이 민주당이 설치한 프레임을 그냥 이대로 또 걸려서 철회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다른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민주당이 시비를 걸고, 지금 진보 좌파가 완전히 장악한 언론 매체들이 그것을 막 확대 재생산한다고 해서 그것도 다 철회하고 포기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민주당이 세 가지 악의적 프레임을 걸었는데 재빠르게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호재로 판단을 한 거죠. 이 영빈관 문제로 호재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 이러고 있던 차에 김건희 무속 프레임을 재빨리 설치를 했습니다. 자, 영빈관을 건설한다는 것이 김건희 여사의 뜻 아니냐. 자, 이거죠.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 대선 때 한번 불거졌었죠. 녹취록. 김건희 그때 코바나 컨텐츠 대표와 인터넷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 기자라고 하는데 그냥 직원이죠. 그 이명수 씨라는 사람과의 녹취록이 그때 공개가 됐을 때 이명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명수가 계속 유도 질문, 이런저런 유도 질문을 계속 했죠. 유도 질문을 하면서 이명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아는 도사 중에 총장님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도사님이 이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김건희 대표가 옮길 거야. 그러니까 옮길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놓고 이번에 영빈관을 새로 짓는 것이 김건희 지시가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거는 거죠. 자, 이것이 어쨌든 이것은 좀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이 상황이죠. 영빈관 건설을 대통령 배우자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고 반영을 하려면은 전문가들이 또 모여서 수차례 회의를 했을 것이고, 878억 6,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때까지는, 그리고 이것이 이 영빈관 실제로 필요해서 참모들이 건의를 한 그런 상황일 텐데, 이것을
김건희 무속 프레임에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봐도 그 질문을 이명수 씨가 이렇게 하죠. 내가 아는 도사가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한다고 하더라. 자,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청와대 안 들어갔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면서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집무실과 부속 건물들도 밖으로 나와야죠. 영빈관들 비롯해서 밖으로 다 나와야죠. 이미 국민에게 영빈관 돌려줬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이 나중에 그 영빈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뭐 필요하면은 이 어떤 외국 기빈이 왔을 때 거기서 만찬도 하고 할 수도 있지 않나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연구를 한 게 아니고. 자, 그런데 지금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나서 상당히 호응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심지어 영빈관에서 얼마 전에 뭐 화보 촬영까지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리고 관람객들이 다 가서 보고 둘러보고.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 그 영빈관을 쓰겠다고 하면은 뭐 한 번 쓸 때마다 경호 문제 때문에 며칠씩 청와대 전체를 또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일반 관람객 못 들어오게 해야 되죠. 경호 문제 때문에. 자, 그리고 거기서 지금 뭐 화보 촬영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건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지 못하고 그냥 했습니다. 이렇게 큰 호응을 받아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행사도 열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밖으로 아예 나와서 우리도 외국처럼 좀 번듯한 이 국격이 있으니 한번 세워보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걸 김건희 무속 프레임에 끼워 맞추는 것이고, 자, 두 번째 프레임이 뭐냐면은, 아니 지금 국민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왜 878억 6,300만 원이나 들여서 이 영빈관을 만들려고 하느냐. 자, 이거 국민 눈속임입니다. 뭐냐 하면, 이재명 등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 878억인데 이거를 이제 1,000억 원으로 그냥 퉁쳐가지고 1,000억 원이면은 수재민 1만 가구에, 만 가구에 1,00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또 일종의 눈속임 하는 말을 합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에 이거 구체적인 걸 보면 878억인데 내년 예산에 올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년 예산에 497억, 내후년 예산에 381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수혜는 지금 나온 거고 그때 내년에 또 다르고 내후년에 또 다르죠. 재정 상황이. 자, 그런데 지금 막 878억을 그냥 갑자기 쏟아 넣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쓸 때 쓰라고 지금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거죠. 가령 예산을 낭비하고 분탕질 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최근에 문제가 된 태양광 사업 한다고 해서 이 샘플 조사를 몇 개만 해서도 수천억의 국고 유출이 되는 것. 이게 혈세를 낭비하는 거죠. 그리고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렇게 손실을 본 것이 무려 8천억 원이다. 이런 것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지, 아니 국가에 필요한 건물을 짓는 것은 그렇게 쓰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이 엄청난 것처럼 예산에 878억 그리고 내년 예산 497억 엄청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내년 국가 예산 규모가 639조 원입니다. 여기서 497억 원은 제가 한번 두드려 보니까 0.00007%입니다. 이렇게 이 필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이렇게 다 모아져서 이 사업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절차가 있습니다. 매년 봄 되면은 각 부처별로 사용할 예산을 이렇게 모읍니다. 그러니까 산하기관에 해서 다 모아서 그것을 한 5월이나 이렇게 기재부로 넘깁니다. 그럼 기재부가 그것을 다시 종합정보로 검토하고 보고 할 것은 하고 뺄 것은 빼고 해서 9월 달에 국회로 넘기는 거죠. 그러면 이 예산도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온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 이것을 김건희 여사가 지시를 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 예산의 필요성은 다 검토가 돼서 전문가, 정통 관료들이, 경제 쪽의 관료들이 다 검토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점도 있습니다. 이것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설명 못한 게 많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뭐 참모 바꿨다고 그래도 여전히 허술하죠. 자, 지금 이것을, 2년 동안 짓습니다. 내년부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동안 짓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는 5년입니다. 이것이 이 2년 반 뒤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것은 2년 반 동안 쓰는 거죠. 영빈관을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 국가 원수와 같이 쓴다고 해도 2년 반 동안 쓰고 바로 그 다음 정권이 쓰는 겁니다. 다음 정권 누가 될지도 모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예상 낭비다 이렇게 프레임을 했고, 또 세 번째 프레임 건 것이, 아니 청와대를 왜 빠져나왔느냐 이렇게 하면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반환한 것, 이것을 다시 막 공격을 합니다. 처음에 1조 원이 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장에서 부풀리기 위해서 막 여론전을 펼쳤죠. 이 대통령실 옮기는데. 근데 실제로 이전 비용, 그때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 윤석열 그 당선인이 이 브리핑을 했죠. 도표 갖다 놓고 차트 갖다 놓고 하면서 이 집무실을 옮기는데 496억 원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무실을 옮기는데 이야기했습니다. 용산 집무실을 옮기는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496억 든다고 해놓고, 이 지금 그 영빈관만 짓는데 이 878억이 들면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집무실 이전만 496억이 든다고 발표를 한 거죠. 영빈관은 그때 뭐 이전 이런 거 뭐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당분간 한번 써보고 해서 국방 컨벤션 센터도 한번 이용을 해보고 막 그런 단계였죠. 그런데 마치 이 집무실 안에 영빈관이 있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이런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세 가지 프레임을 걸었는데, 자, 이런 공격에 민주당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진보 좌파가 장악한 언론 매체가 이것을 막 불을 지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에 철회를 지시를 했습니다. 이 영빈관 짓는 거 철회하라.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원회 홍보수석을 통해서 한 이야기인데,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 이후 대통령실 자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국격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즉시 예산안을 걷어들이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충분히 설명 못한 건 저도 이것은 큰 실수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걷어들이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처음부터 설명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국민께 사과를 하고 이것을 지금부터 또 공론화를 시키는 게 더 낫지 않았겠는가?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신속한 철회가 정답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그 시작할 때 공론화 못한 것을 사과를 하고 다시 공론화를 시키는 게 낫다고 보는 것이, 영빈관은 꼭 필요합니다. 꼭 한데 이번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정면 돌파입니다. 자, 영빈관을 이렇게 신축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자, 다름 아닌 제가 탁현민, 문재인 정권 때 어전 행정관 비서관을 했죠. 그리고 이 탁현민이 이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청와대와 관련된,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관련된 일들이 있으면은 일일이 참견을 합니다. 특히 의전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은 꼭 한마디씩 탁현민이 하는데, 이 영빈관에서 그때 화보를 촬영했을 때 뭐 국격이 뭐 어쩌고 떨어진다 이런 운운을 하면서 또 참견을 했고 여러 가지 참견을 하는데, 자, 이 영빈관 문제, 이전 그 신축 문제에 대해서는 탁현민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탁현민이 이 영빈관에 대해서 했던 말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죠. 2019년 2월 10일에 했는데, 문재인 정권 때, 이때는 탁현민이 어전
그 행정관으로 있다가 잠깐 나와서 다시 나중에 비서관으로 들어가는 그 텀이 있을 때입니다. 탁현민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청와대의 각종 내외변 행사가 열리는 영빈관에 대해서 탁현민이 한 말입니다. 문재인의 탁현민이 구민회관보다 못한 시설에 어떤 상징도 역사도 스토리텔링도 없는 공간이다. 영빈관 개보수가 필요하다. 자, 그 영빈관 개보수하면은 지금 878억, 뭐 이것보다는 좀 적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와대에 있을 때 가장 아쉬웠던 것 중 하나가, 잠깐 나와 있을 때죠, 영빈관이었다. 말이 영빈관이지 실은 구민회관보다 못한 시설에 어떤 상징도 역사도 스토리텔링도 없는 공간에서 국빈 만찬과 환영 공연 등 여러 국가 행사들을 진행한다는 것이 늘 착잡했다. 한 나라의 국격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행사가 진행되는 공간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연출가로서 말씀드리거니와 행사의 승패 그 절반은 공간이 좌우한다. 그동안 세계 여러 나라의 국빈 행사장, 이런저런 의전 행사 장소를 둘러봤지만 고백컨대 아마도 우리나라 영빈관이 가장 최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부메랑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탁현민이, 하지만 절망스럽게도 꽤 오랫동안 달라지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에서는 영빈관 개보수공사의 예산을 절대 승인하지 않을 것이고 여당과 정부도 그것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 예산 878억 제출을 하니 민주당에서 오늘 당장 절대 안 돼, 전액 삭감 이렇게 하죠. 민주당에서. 탁현민이 속해 있는 민주당에서. 탁현민이 미리 예언을 한 겁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네요. 탁현민. 정치적 견해도 입장도 다를 수 있고 비난도 하고 공격도 하고 다 좋지만 안 그래도 되는 것도 있다. 국격은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국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격은 국가의 격이 아니라 국민의 격이다. 탁현민 말입니다. 청와대 직원은 야근하면 삼각 김밥만 먹어도 좋으니 웬만하면 멋지고 의미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영빈관. 자, 이 탁현민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만큼 가령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는 영빈관이라는 것이, 이 미국은 블레어 하우스가 있죠. 블레어 하우스. 거기는 백악관의 부속 건물입니다. 전통적인 국빈 전용 숙소고, 숙소도 있고, 또 국제회의장도 있습니다. 무려 건물이 4개의 독립된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영빈관이. 그러면 뭐, 이게 878억 가지고 안 되죠. 자, 베이징에 있는 조대, 다오이다이, 이건 많이 아실 겁니다. 저도 그곳을 가봤는데, 중국의 영빈관이죠. 뭐 숙소, 도 있고, 일종의 콘도식의 숙소가 착 있습니다. 있고, 거기도 국제회의장이 다 있고, 연못도 있고, 안에. 자,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국격이 있는데, 정말. 국격은 국가의 격이 아니고 국민의 격이다. 탁현민이 이야기했죠. 국격이 있는데, 영빈관 하나 이렇게 번듯하게 갖지 못하느냐. 지금은 청와대 영빈관이 아주 큰 규모의 식당에 불과하고, 거기에 외국에서 국가원수나 오면은 전부 다 시내 호텔에서 숙식을 하죠. 숙박을 하죠. 자, 이런 문제를 좀 더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설명을 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면은 무속 프레임도 정면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전격적으로 철회를 해버리니까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아니 그럼 또 이 지시도 김건희가 하더니 철회도 김건희가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김건희 이슈를 계속 몰아가고 있죠. 그리고 또 특히 앞으로 다른 어떤 국가적인 사업들을 추진을 하는데 민주당이 시비를 걸고 진보 좌파가 장악한 언론이 막 문제 제기를 막 하면은 무턱대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막 걸고 하면은 그때도 계속 포기할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